안녕하세요. 2025년 치과보험 청구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듯한 치과보험 청구를 지향하는 반드시라고 합니다. 오늘은 마취료 피하 또는 근육내 주사 부분, 방사선 촬영 및 진단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취 피하 또는 근육내 주사 부분에서 두 문제 나오게 되는데요. 마취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취는 마취료와 약재료, 의약품관리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한 리도카인은 개수대로 청구할 수가 있고 의약품 관리료는 말 그대로 의약품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은 220원, 병원은 80원 비용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 가사는 진찰료 파트에서 보았는데요. 1세 이상 6세 미만, 7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은 어렵고 위험하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이제 연령의 특성상 위험도가 높아서 30% 가산이 붙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에 따른 가산이 붙고 좀 더해서 신생아랑 1세 미만에는 가산이 더 많이 붙습니다. 더 많은 위험도가 있고 힘들기 때문이겠죠. 공휴일 야간 의원 이제 가산을 주는 부분은요. 구강외과 치주질환 수술할 때 거기에도 가산이 붙고 그때 마취했을 때 그 마취에 대해서 또 30% 가산이 붙게 됩니다. 동일 목적으로 동일 부위에 두 가지 이상 마취 시행했을 때는 주된 마취만이라고 나왔는데 앞으로 주된이란 단어가 좀 나올 거예요. 주된 처치에 대한 그 정의는 더 비싼 것이라고 정의를 매겨주시면 됩니다. 뒤에서 이제 마취를 하나씩 보도록 할 건데 치면 마취랑 전달 마취랑 비용 차이가 있어요. 치면이 비용이 훨씬 적거든요. 그러니까 치면이랑 그 전달 마취랑 같이 했을 때는 전달 마취만 이제 청구가 가능하다 요 이야기입니다. 마취 종류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마취는 따로 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서비스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치과 치면 마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병원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마취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치주인대 마취라든지 치순에 직접 마취도 가끔 하게 되잖아요. 엔도 하다가 이제 아픈 분들 치수광내에 직접적으로 마취할 때도 이때 치면 마취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후상치주신경 전달 마취는요. 상악 구치부 후방 쪽 전정에 마취하게 됐을 때 이제 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보통 구치부 치료 시에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우리가 유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대부분 치면 마취로 산정을 하게 되고, 후상치주 신경 전달 마취를 만약에 하셨더라고 해도, 이때는 마취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따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치주 신경 전달 마취 같은 경우에는요, 하악지 쪽에 마취를 시행할 때 우리가 산정하게 되고, 하악 전체가 마취가 됩니다. 혀까지 얼얼하시죠? 라고 묻곤 하죠. 하악 구치부 치료 시에 주로 사용이 되고, 유치에도 이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치의 그 전달 마취가 산정 가능한 거는 하치주 신경 전달 마취만 가능하고 후상치주 신경 전달 마취를 만약에 하셨더라도 치면 마취로 산정하여야 된다라는 부분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취 종류에서는 요 세 가지는 확실하게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고 치면 마취 같은 경우는 3분의 1학당, 후상치주 신경 전달 마취, 하치주 신경 전달 마취는 2분의 1학당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10번 때 전치부 쪽에 이제 치료를 하시게 돼가지고 여기에 치면 마취를 넣었어요. 10번 때 전치부, 그 다음에 이제 10번 때 구치부 쪽에도 이날 치료를 하시게 돼가지고 후상치주 신경 전달 마취를 넣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산정 기준을 봤을 때 주된 마취만 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후상치주 신경 전달 마취를 하게 되면은 이만큼이 다 이제 마취가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후상치주 신경 전달 마취, 그 다음에 치면 마취 각각 정말로 마취를 하였더라도 후상치주 신경 전달 마취만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보았던 치면 마취, 후상치조, 하치조 요 위주로 봐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런 마취가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공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좀 눈에 익숙한 전달 마취들일 거예요. 그래서 비구개 같은 경우는 우리 임상에서 그 외과 치료하는 병원에서 간혹가다 청구할 수 있고요. 이 신경 전달 마취를 하게 되면은 보통 하치조 신경으로 많이 대체해서 하게 되고 아나 신경 전달 마취보다는 후상치조 신경 전달 마취로 진행하게 됩니다. 수가 고절을 보도록 할 텐데요. 치면 마취, 후상치주 신경 마취, 그 다음에 하치주 신경 전달 마취 요 세 가지 위주로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마취의 기본적인 산정 기준을 봤을 때 병행해서 했을 때는 이제 주된 마취만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예를 들어서 치면 마취랑 후상치조신경 전달 마취를 두 부위에 이제 했을 때는 하나만 후상치조신경 전달 마취 수가 높은 것만 청구해야 된다고 앞에서 봤는데 간혹가다 이제 수가 고절을 잘 모르는 선생님들께서 치면 마취 2회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후상치조신경 전달 마취 1회로 하는 것보다 치면 마취가 2니까 더 높은 줄 아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요. 치면 마취 2회보다 전달 마취 단독 청구들이 훨씬 더 비용이 높기 때문에 요거는 임상에서 우리가 마취 청구할 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하 또는 근육내 주사, 요 근육내 주사 IM이라고도 하죠. 요거는 근육내 주사하는 행위료랑 약재료, 의약품 관리료 이렇게 청구하게 됩니다. 항생제나 진통제를 주사하게 되고요. 주사제는 의약분업 예외사항으로 요양기관 내부에서 의사,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가 가능합니다. 외과수술이나 치주수술 후에 시행하는 경우 인정을 해주고 일률적으로 계속해서 처방하는 것은 지양해줘야 합니다. 임플란트나 교정발치 같은 비급여 치료 후에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지금 급여 가능한 그 행위들을 보고 있고 비급여 치료에는 적용해 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방사선 촬영에서는요, 세 문제 나오게 됩니다. 일단 기본 원칙을 볼게요. 방사선은 영상 진단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판독료 30%, 촬영료가 70%입니다. 그리고 가사는 우리 앞에서 진찰료 부분 볼 때 봤어요. 6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행동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은 15%, 일반은 어떤 것들이 해당되냐면요. 치근단이랑 파노라마 말하는 거고 특수는 우리 CT를 말합니다. 일률적으로 파노라마랑 PA를 찍는 거는 지양해야 됩니다. 술자 부주의 재촬영은 산정 불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장을 찍었는데 한 장은 잘 안 나와가지고 한 장 다시 찍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1회만 청구해라 이런 말이고요. 요양기간 종별 가산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원은 요양기간 종별 가산 점수가 몇 프로라고 했죠? 0%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의원이 아니라 적용이 되는 치과 병원 이상의 종별도 요거는 방사선 촬영은 가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 영상 진단의 판독 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 작성 비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촬영한 거에는 판독료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촬영료 70%고 판독료 30%. 그럼 판독을 해야지 그거에 따른 30%가 나간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치근단이랑 파노라마 같은 경우는 따로 그 판독 소견서를 비치하지 않아도 되고 진료 기록부에다가 간단하게만 적어주시면은 이거는 작성 비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하지만 CT는 판독 소견서를 작성하고 비치를 해두셔야지 됩니다. 만약에 바로 이제 작성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평원의 요양급여 비용 청구하기 전까지 작성이라고 적혀있죠. 요즘에 이제 덴토앱 청구하기 전에 보면은 다 확인사항이 뜨잖아요. 그래서 확인사항에서 떴을 때는 꼭 다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치근단 촬영은 치아 내부 또는 치조글을 관찰하는 데 가장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촬영 장치로 했을 때는 촬영 판독료만 이제 행위료 4,620원 청구해 주시면 되는데 아날로그 장치가 간혹가다 있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필름, 재료대도 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동시 촬영은 동시 2매인 경우, 동시 3매인 경우, 동시 4매인 경우, 동시 5매까지만 인정이 되고 동시 6매를 찍어도 5매 이상인 요 비용만 청구가 되는 거예요. 동일 부위를 동일 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에 우리가 산정할 수 있고 동시 2매부터 최대 동시 5매까지만 인정된다. 요 내용이에요. 6매를 찍어도 여기까지만 청구가 된다. 근데 아날로그는 필름 재료대는 다 산정을 해주겠다. 6매부터는 필름 재료대는 쓴 대로 청구를 해라. 요 말입니다. 교육 촬영 같은 경우에는요. 설치기에 필름을 위치시킨 다음에 상하악을 교합시킨 상태에서 촬영을 하게 되고 치아를 수직적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인전면 충치나 초기 치주질환 진행 여부 판별에 매우 유용합니다. 별도의 필름 유지장치 필요하고요.
인전멸 충치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가 이렇게 다 보이게 프록시말이 잘 보이게 이렇게 직각으로 촬영이 되면은 훨씬 잘 보이잖아요. 그럴 때 치근단으로 잘 나오지 않을 때 교육 촬영을 많이 활용하게 되고 요즘에 파노라마 기계에도 교육 촬영이 지원되는 기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쉽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노라마 촬영 보겠습니다. 일반이랑 특수로 나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보는 거는 일반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치아랑 아간맥 영역의 전체적으로 진단이 필요할 때 사용하게 되고요. 특수 같은 경우에는 악관절, 악골절 단면의 평가, 상하통의 전반전 평가 및 진단을 위해 악관절 촬영을 한 경우에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산정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및 치아 주위 조직의 전반적인 평가를 위한 경우, 치아 및 악골의 발육 과정과 이상의 평가, 맹출 과정 확인 시 평균 연령을 초과했을 경우에 찍어볼 수 있겠고, 매복 치아의 위치, 형태, 매복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촬영할 수 있고요. 외상을 당해서 촬영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구역 반사가 심한 분들은 사실 우리 페리에피컬 찍을 때 많이 힘들어 하시고요. 개구 장애가 있어서 군내 촬영이 불가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병변의 평가를 하기 위해서 치근단 촬영만으로 불충분한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파노라마 사실 찍기 전에 치근단 촬영을 먼저 선행을 하고 이게 좀 불충분하다 싶으면 파노라마 촬영으로 찍는 것이 사실 원칙입니다. 6개월 이내 재촬영했을 경우에는 상태 변화 및 결과 관찰 등을 위해서 필요시에 산정이 가능하고 특별한 증상이나 사유나 의학적 근거 없이 6개월 이내 재촬영은 인정되지 않음. 다시 말하면 6개월 이내에는 꼭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찍어서 청구하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실을 몰라서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로 촬영한 것도 청구를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명확한 그런 타당성이 있으면은 요거는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이제 소심하게 지우지 마시고 정말 정당한 촬영에 대해서는 내역 설명에서 청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파노라마 일반이랑 특수를 같이 찍는 경우 있죠. 척관절 내장증 환자분들 오셨을 때 보통 이렇게 많이 청구하는데 100대 100 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전연차 선생님들이 여쭤보실 때 일반 따로 하고 특수 다른 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100대 100 청구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같은 날 촬영해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CBCT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촬영, 파노라마 촬영으로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 우리가 찍어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 파노라마 촬영을 아주 이전에 했던 거예요. 이전에 뭐 한 1년 정도 전에 하셨던 분이 오셔가지고 CT 촬영을 하게 됐어요. 이전 파노라마를 참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진이 아니라 재진으로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CBCT 같은 경우에는요, 3차원이 이제 비용이 이렇게 나와요. 일반 3차원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 일반으로 청구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3차원은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위가 나눠져 있어요. 치아 부위, 그다음에 안면 밑 2개 기저 부위, 측좌 관절 부위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치아 부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부위는요 중요해요. 왜냐면 임상에서 가장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요 케이스로 청구를 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근간 치료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인 근간 치료 시 비정상적이고 계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 해야 되고, 치근 파절이나 비정상적인 근간 형태, 추가적인 근간 치료가 요하는 경우에 청구해 볼 수가 있는데요. 통상적인 근간 치료를 해보고 우리가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를 이 산정 기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치근단 절제 또는 치아 재직수를 요하는 경우로서 해부학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하치조간이나 이공, 상악동 부위의 병소가 위치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청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치근단 절제 재직수를 우리 전치부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 또 전제 조건이 붙네요. 해부학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하치조간, 이공, 상하통, 구치부 쪽에 있는 치근단 절제나 재직술에 우리가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 매복치 발치술과 관련된 완전 매복치의 경우에는 우리가 다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제3대구치인 경우에는 매복치가 아니어도 파노라마나 치근단 촬영에서 하치조간 또는 상하통과 치근이 겹쳐 보여 발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2, 3번이 이렇게 묶어져 있었는데 23년 7월 달에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 보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제3대구치는 매복치여야 되는 전제가 있었는데 그 전제가 빠졌으니까, 예를 들어 제3대구치가 매복치가 아니어도 이렇게 겹쳐 보이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걸로 산정 기준이 조금 더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아나 치조골의 급성 외상에 의해서 치아 함입 등으로 인해 개슴치아에 미치는 영향의 진단, 요 경우에도 우리가 산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면 및 두 개 기저 부위 눈으로 한번 쭉 봐주시겠어요? 우리 임상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제 청구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 중에서 상급병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께서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눈여겨봐 주시는데, 나는 그냥 로컬에서 일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보통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큰 상급병원으로 많이 가시게 됩니다. 외과 원장님이셔가지고 우리 병원은 이것저것 수술적인 걸 많이 해요 라고 해도 아마 삼치관 크기 이상의 치근낭이라든지 상악동염, 낭종 또는 염증성 질환 요 정도까지가 이제 그 일반 의원급 아니면 치과 병원 규모에서 볼 수 있는 적응증일 것 같습니다. 터키안의 양성종양, 저는 이거 이름이 조금 신기해가지고 터키안이 어딘지 찾아봤는데 머리 깊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에 나와 있잖아요. 안면 및 두 개 기저 부위. 두 개 기저 부분은 우리 치과 의원에 올 일은 별로 없겠구나 라고 알 수 있겠고요. 측도학 관절 부위. 측도학 관절 부위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강직과 간별진단 요하는 심한 임상적 개구 제한, 골변화를 동반하는 관절염 및 과도 형태 이상, 스플린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측도학 장애, 악관절 수술 전후평가. 요거는 조금 우리 병원에 안 올 것 같아요. 그죠? 나머지 부분들은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조금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됐을 때 소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소명을 만약에 잘하고 싶다면 이거는 차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환자분이 계속해서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차팅이 있으면은 소명이 되겠고, 이것도 얼마큼 그 개구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적어 놓으면은 이것도 우리가 소명할 수가 있겠죠. 관절염 및 과도 형태 이상 이런 거는 엑스레이상 좀 보일 것 같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봤던 방사선 부분도 그렇게 범위가 넓진 않은데 세 문제나 나오거든요. CT 같은 경우는 꼭 다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블로그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다루고 있는 블로그고요. 이웃 추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